네, 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라이브 방송 시간인데요.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능의학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런 기능의학적인 영역들을 환자들한테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부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쪽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 건강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그 감마 GTP입니다. 감마 GTP. 그래서 감마 GTP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간 수치 중에서 감마 GTP가 있는데요. 이 감마 GTP 중에 뭐 ALT, 뭐 AST, 그다음에 ALP 뭐 이런 다양한 간 수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가장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 검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수치가 이 감마 GTP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거 GGT라고 하는데요. 감마 GTP는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펩테이즈, 그다음에 GGT는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포레이즈,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감마 GTP가 그 기능의학적으로는 이제 주류의학에서는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런 주류학이 아닌 기능의학 의사는 이 감마 GTP 수치를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은 너무 또 이렇게 어지러우니까요. 어,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주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감마 GTP는 감마 GTP는 그 글루타치온, 몸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얼마나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재사용을 하는 그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마 GTP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독 지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독은 주로 간에서 일어나는데 간에서 얼마나 많이 해독을 하고 있는지, 그 디톡시피케이션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감마 GT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무료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검사 항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받으시거나 혈액검사를 뭐 하신 경우에 그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은 나의 지금 최근에 하신 검사를 살펴보면은 그 감마 GTP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마 GTP는 그 글루타치온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독을 과도하게 많이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몸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해독하는 대상은 크게 1번, 감마 GTP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 해독하는 대상은 1번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그 기능의학적으로는 그 중금속을 해독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환경오염 물질, 예를 들어 뭐 팝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벤젠이라든가, 또는 그 과불소 화합물, 이런 물질들을 간에서 얼마나 해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GTP의 그 참고치가 있고 최적치, 이거는 저희는 이제 그 옵티멀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옵티멀 레인지. 그래서 주류의학에서는 이제 참고치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최적치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주류의학이나 기능의학 의사의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감마 GTP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6에서 42를 정상으로 보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10에서 71을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검사 샘플 중에 하나인데요. 여자가 34면은 정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마 GTP가 이제 60, 남자가 63이면 정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류학 입장에서는 이걸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입장에서는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참고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류의학에서는 정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기능의학 의사 입장에서는 최적 수치를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15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특별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이 감마 GTP가 여자는 15, 남자는 2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큰 차이를 보이고, 심지어 남자가 감마 GTP가 75가 나왔다. 그러면은 주류의학에서는 뭐 특별한 문제로 인식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의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 GTP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혈액 검사 수치들도 기능의학에서는 최적 수치로 좀 더 최적화돼서 좀 더 정밀하게, 넓게는 브로드하게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25에서 한 75%, 참고치의 25에서 75% 정도를 그런 옵티멀 레인지 최적 수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진단을 좀 다르게 주류의학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의학 의사는 좀 더 환자를 정밀하게 평가를 하고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있는데요. 이 정상 범위 내에서 감마 GTP가 정상 범위 내에서 그런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이게 논문을 보시면은 다 한국 사람이 쓰셨고요. 맨 마지막에 그 경북대 이덕희 교수님, 아주 감마 GTP와 뭐 환경 오염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아주 유명하신 이덕희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뭐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의 그 감마 GTP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당뇨와 같은 질환이 생기는 그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발생률과 관련된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쪽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비만 지수죠. 그 체질량 지수. 몸무게를 키를 제곱해서 나눈 그 비만 지수, 체질량 지수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23이고요. 23 이하. 두 번째 비만 그 체질량 지수는 23에서 25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5 이상.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고, 첫 번째는 남자 그룹이고 두 번째는 여성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감마 GTP 실험 GGT, 즉 감마 GTP 수치를 어,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이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세 번째 그룹이 이제 감마 GTP가 높은 그룹. 그래서 이제 정상 범위에서 세 등분으로 해가지고 낮은 그룹, 중간 그룹, 낮은 그룹, 중간 그룹, 높은 그룹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감마 GTP가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수치인데 그 범위 안에서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당뇨가 생기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은 23이면은 이제 날씬한 축에 속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감마 GTP가 올라갈수록 약간의 그 당뇨 발생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중간 그룹, 이제 처음에 날씬한 그룹에서는 감마 GTP가 올라가도 뭐 큰 그런 당뇨 발생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을 보시면은 23에서 25 정도의 체질량 지수가 되는 분은 그 감마 GTP가 올라갈수록 당뇨 발생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역시 25 이상으로 비만한 그룹에서는 감마 GTP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당뇨의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데이터의 해석을 보면은 물론 그 감마 GTP가 낮은 그룹에서는 비만이 올라가도 생각보다 당뇨 발생률이 높지 않다. 그리고
그 뚱뚱한 그룹 같은 비만 환자라고 해도 감마 GDP가 올라간 사람이 훨씬 더 당뇨와 같은 그런 질병이 생길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뚱뚱하고 비만인 사람이라고 해도 감마 GDP가 높지 않으면은 건강한 비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마 GDP가 많이 올라간 비만인 경우에 당뇨가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 GDP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세 그룹을 보시면은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그룹이 0에서 20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20을 기준으로 끊는다고 했었죠. 중간 그룹은 이제 23에서 34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높은 그룹은 35 이상에서 73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주류의학에서는 그 수치를 한 73 정도까지 남자는 정상으로 보는데요. 건강한 이게 다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상 범위 안에서도 그 감마 GDP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높을수록 당뇨와 같은 그런 질환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마 GDP 수치가 73으로 남자는 해놨고 이게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14로 끊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 정도로 끊고 있고요. 15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5에서 19, 19도 되게 여기서는 높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세 번째 그룹은 20에서 48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정상 범위인데 이렇게 정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발생률을 보면은 단순히 비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감마 GDP 수치가 올라간 사람이 당뇨가 훨씬 더 잘 발생을 한다. 그것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큰 차이 없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14를 기준으로 했고 여기서는 15에서부터 여자 같은 경우는 19까지로 끊었잖아요. 19만 해도 15만 넘어가도 비만한 사람에서 또는 이제 과체중인 그룹에서도 이렇게 0.9에서 2.7, 1.6에서 3.0으로 상당히 많이 그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감마 GDP가 15만 넘어가도 상당히 몸에는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한 발 나아가면은 이제 요런 개념을 조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 건강한 비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는 그 같은 비만한 환자라고 해서 감마 GDP가 높지 않은 사람은 이제 건강한 비만이 될 거고요. 감마 GDP가 높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고령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만한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마르신 고령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하자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 건강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마 GDP가 낮은 그 비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체지방에 그런 중금속이나 그런 환경 오염 같은 게 함유가 적습니다. 그래서 뭐 체중을 빼더라도 이런 중금속이나 환경 오염 같은 물질이 혈액으로 용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마른 고령의 경우에는 특히 그 체중이 많이 나가신 상태에서 갑자기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특히나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고령의 그런 뭐 65세 이상인 분이 갑자기 이렇게 체중이 빠졌을 때 그 치매나 이런 혈관 질환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잘 생기는 분이 특징이 감마 GDP가 높으신 분이 이렇게 치매나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나이 드셔서 살을 빼실 경우에는 이런 감마 GDP를 잘 확인하시고 감마 GDP가 높은 그런 비만인 고령인 사람은 그 살을 오히려 안 빼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체지방이 하는 역할이 단순하게 영양소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금속이나 그런 환경오염을 같이 이렇게 폐기물 창고처럼 쓸 수 있는데, 특히 이게 많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감마 GTP 수치가 높은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물론 젊은 사람도 이렇게 체지방이 많고 감마 GTP가 높은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중금속이나 환경오염이 그 혈액 속에 용출이 되면서 재배치가 되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실 때는 한 번쯤 감마 GTP 수치가 그 15 이상인지, 20이나 15 이상인지, 그거보다 낮은지 잘 확인하시고, 수치가 높다면은 무리하게 살을 빼는 것보다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 해독을 충분히 해주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몸이 상하지 않게끔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살 빼실 때 꼭 감마 GTP를 확인하고 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는 그 감마 GTP하고 그 비만 또는 이제 당뇨 발생률하고 살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과 소변 속에, 혈액의 납 그리고 소변에서 나오는 카드뮴입니다. 이 납과 이제 카드뮴 수치와 이제 감마 GTP 사이의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디사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10등분을 한 거죠. 10%씩 그 그룹을 나눈 것인데요.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감마 GTP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 수치를 보면은 시작이 감마 GTP가 2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마 GTP 수치가 20 이상이 되게 되면은 감마 GTP가 20, 22, 26, 30, 30도 대부분 정상으로 보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42까지 보고 남자는 거의 71까지 정상으로 보는데, 이 정상 범위 안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이 중금속, 납과 카드뮴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GTP가 20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금속, 납과 카드뮴, 기타 여러 가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내에 어디 있겠어요? 체지방에 제일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뇌나 뼈나 근육이나 기타 여러 장기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마 GTP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나의 몸에 얼마나 해독을 많이 하고 있고 체내에 중금속과 환경오염이 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뭐 한약재라든가 어떤 뭐 즙이라든가 뭐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고 나서 감마 GTP가 확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는 환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감마 GTP가 아까 기준치가 뭐 여자는 15 이하면 좋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면은 뭐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상일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감마 GTP가 정상이어도 다른 해독을 나타내는 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몸에서는 항상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런 보상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감마 GTP가 정상으로 나와도 중금속이 있거나 환경 오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다른 수치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 수치만 가지고 몸을 판단하고 이렇게 과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 GTP가 정상이어도 다른 중금속과 환경 오염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보상작용이 생겨서 수치가 정상처럼 낮아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감마 GTP가 23이에요. 그래서 남자 환자인데 뭐 23이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간 수치들도 전부 다 정상 범위에 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 그 중금속 검사를 했거든요. 이 환자 중금속 검사가 납이 높게 나왔는데 수치가 1235.9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환자를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이 환자는 따로 이렇게 케이스 납중독 관련해서 케이스 레포트로 다음에 강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치가 여기서는 거의 17을 보는데 그 1235예요. 그래서 100배
100배 이상 높거든요. 예. 어, 엄청 높죠. 예. 거의 100배는 안 되겠군요. 한 10배 하고도 한참 높은 수치인데 지금은 이 환자분 이제 킬레이션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지신 상태인데 지금은 한 800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가 17이고 못해도 40 이하는 나와야 되는데 이런 환자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환자인데 이 환자도 납중독이 심했지만 감마 GTP가 23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GTP가 중요하긴 한데 너무 요거 하나만 맹신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주제인 감마 GTP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강의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관련된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